CATL 배터리 장착했던 게 당장 LG 엔솔이나 파나소닉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근데 파나소닉의 치명적인 약점은 네. 80에서 90%가 테슬라향 매출이에요. 그렇죠. 이미 네. 목에 찼어요 지금. 네. 아르헨티나 여모, 그쵸. 여모에서 추출하는 최고순도의 리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70에서 85% 에비타 네. 마진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 2차 전지가 종목별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지금 현재 수준이 네네. 어느 정도인지. 네, 일단 주가라는 거는 당연히 변동성을 가진 위험 상품이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럼 주가에 걸맞게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문가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면 그렇죠. 그건 바닥의 신호일 확률이 높고 또 반대로 호재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고점의 신호가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여전히 악재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악재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여전히 50% 넘게 빠졌거든요. 하지만 1월달 연초 대비해서는 코스닥에 대부분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코스닥 지수 대비로는 코스닥이 28% 연초 반도체 뭐 장비주들 그다음에 뭐 AI 로봇이 포함된 코스닥 전체가 28% 1월 2일 종가 대비해서 28% 성장한 반면에 최근 2차 전지 주가들이 그래도 12월 달 들어서 조금 회복되면서 코스닥 상승률에 거의 한 80% 넘는 40% 넘는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고점 대비로는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1월 달 연초 대비로는 40% 넘게 상승했고 그다음에 그 밸류 체인별로 보면 최근에 아주 특징적인 거는 양극재가 2차 전지는 양극재가 나만 2차 전지 주식이다 하고 날아갔는데 네. 양극재는 상당히 주춤하고요. 네. 양극재는 고점 대비 평균 내면 뭐 50% 넘게 여전히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그 최근 수익률도 양극재의 수익률이 전체 2차 전지 밸류 체인 중에 장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부진합니다. 부진한 예. 반면에 네. 최근에는 뭐 압도적으로 전해액이 네. 가장 어떻게 보면 IRA 그 FEOC, FEOC. 네, FEOC의 예. 가장 뭐 핵심 수혜주로 전격 부각받으면서 네. 그 전해액이 1등인 엔캠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엔캠 동아기업 솔브렌홀딩스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쪽으로 가장 강력한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 내에서 수익화 차별화된 모멘텀을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1년 내내 욕먹는 게 이 실리콘 응급제를 실리콘 응급제. 좋아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여전히 욕을 먹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실리콘 응급제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양극재하고의 수익률 격차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을 높이지 않고서는 네. 이 빠르게 쫓아오지 못하는 이 충전 인프라 문제를 네.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이 좋아지려면 실리콘 응급제가 앞으로도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실리콘 응급제 자체는 테슬라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공정이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네, 건식 공정. 네, 네. 건식 공정 자체가 실리콘 응급제를 쓰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식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으로 자리 잡을 텐데 실리콘 응급제가 많이 쓰일 거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수혜주인 대주전자재료랑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옵니다. 예. 양극재가 주춤한 사이에 이런 전해액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금 수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전액 같은 경우는 네네 보관을 3개월 이상 못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네, 맞죠. 네. 예. 특수용기에 보관해야 되고요. 네. 3개월 이상 재고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현지화가 필수인데 압도적으로 그 미국의 생산 캐파로 하면 엔케미야 선두권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근데 그 위로 있는 회사가 이제 중국의 캡캠이라든지 캡캠, 네.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중국의 캡캠은 이제 더욱더 이제 그 FEOC 그게 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CATL과 포드가 꼼수로 자 우리 CATL은 포드의 100% 포드 돈으로 하고 우리는 기술 이전만 할게. 그렇죠. 이거조차도 사실은 네. 꼼수로 FEOC가 세부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야무야 마치 FCATL이 미국에 진출한 것처럼 언론에 확대 해석해서 밝혀졌지만 네.
CATL이 미국에 그 공장을 지어서 공장도 없을 뿐이지만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 완전히 통제하에 한다고 하더라도 CATL에 들어가는 분리막이나 전해액을 중국산 전해액이나 중국산 분리막을 쓸 경우 보조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전혀 못 받는다. 당연히 예. 못 받습니다. 네. 그게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역시나 분리막 관련된 회사도 지금 수혜를 받으면서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W스콥이 상대적으로 양극재보다는 최근 수익률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저기 SK 아이테크 같은 네네. 경우는 지금 사실 IRA 수혜에서 사실 지금 중국의 아사히 네네. 카사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도레이라든지 도레이죠. 네네. 이제 그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사실 SK 아이테크가 침투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IRA 수혜를 본다 그러면 네네. 어느 정도 이제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공모 장사를 사실 한 네,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공모가를 워낙 번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고점 대비도 55% 넘는 57%, 8% 하락 중이거든요. 네. 전해액 같은 경우는 90% 중국을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많이 그 기대감은 올라왔는데 네.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네. 거기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게 사실 엑기스인데 네. 저는 전액하고 네. 분리막하고 저는 이제 주가가 언제 갈지는 미래에 대한 예측 문제니까 그건 모르는데 전액이나 분리막이나 FEOC라는 스토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숫자가 찍힐 거냐? 그렇죠. 넘버스가 중요하겠죠. 네. 넘버스가 중요할 거고 밸류에이션이 전액이 더 고밸류를 받냐? 분리막이 더 고밸류를 받냐? SKI 테크놀로지는 딱 지금 핵심 포인트를 말씀 주셨어요 이미. 네. 너무 공모가를 뻥튀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는 60% 빠졌지만 공모가 자체가 뻥튀기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올라가기에는 상승의 여력이 적은 거죠.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예. 거죠. 그런데 반면에 네. 안타까운 거는 엔캠이나 동아기업을 실적 추정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명확한 거는 분리막인 SKI 테크놀로지보다 엔캠의 내년과 내후년에 2년치 매출 상승률이 실제로 더 큽니다. 더 대략적으로 크다. 예상하기에는 엔캠이 지금 생산 캐파가 예정대로 가동률 현재 70% 75% 정도인데 네. 가동률이 그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80% 이상 나온다고 하면 엔캠이 지금 생산 캐파 늘리는 게 대략 2배 이상 늘린다고 두 배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에도 그쵸, 공장이 그쵸. 있고 네. 미국 쪽만 맞습니다. 지금 네, 유럽, 예. 스페인하고 북미 하고 있는데 네. 그것만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2배 매출 단순히 캐파 2배면 매출 2배 늘어야지 정상인데 네. 가동률 생각하고 생산 수율 100% 양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량품 남은 거 감안하면 네. 그러면 대략 70에서 75% 정도 매출 성장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리막도 매출이 성장합니다. 근데 분리막은 75에서 80%까지는 안 나와요. 아, 분리막은 그러니까 분리막에 지금 있는 회사가 SKI 테크놀로지하고 WCP인데 예. 두 개 회사도 한 40에서 50% 매출 성장 예상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엔캠이나 동아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 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엔캠은 이미 현재화가 잘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엔캠 관련돼서는 그 신규 소위 말하는 전액 업체 들어온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이 네.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분리막은 미안한 얘기지만 LG화학도 분리막 사업에 이미 뛰어들었고 그렇죠. 하고 네, 있죠.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알려지진 않았지만 캐캠에 중국의 뭐 짜잘짜잘한 로컬 그 전해액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로컬 전해액 업체가 어떻게든 미국에 침투하려고 할 거고요. 분리막이나 전해액은 예. 일단 그 배터리의 원가 기준으로 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리막이 대략 한 11에서 13%, 네. 전액이 한 10에서 12%, 네. 네, 그 정도거든요. 네. 근데 뭐 기술에 대한 난이도를 뭐 제가 뭐 엔지니어 출신이었긴 하지만 분리막이나 전액 업체에 다닌 건 아니라서 네네. 그거 아주 디테일한 거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뭐 얘기해 보면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면 아무래도 양극재가 계속 진입 장벽이 가장 높고 네, 가장 높고, 네. 가장 높고 그다음이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보다는 전해액 업체가 좀 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해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신규 전해 업체가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전해액 관련된 업체가 사실 신규로 막
이미 솔브레인이나 이런 회사들은 원래 진행을 하던 회사고요. 솔브레인 덕산, 홀딩스. 예, 예, 덕산 테코피아 덕산,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액 관련된 사업이 저는 그것도 뭐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게 LG화학이 전액 사업도 쉽게 침투가 가능했으면 분리막을 택하지 않고 왜냐하면 투하자본 이익률이 양극재가 가장 높고요. 예. 그리고 의외로 재미난 게 양극재 다음으로 내 돈 투자했을 때 투하자본 이익률 높은 게 나노신소재가 하는 그 저겁니다. CNT 도전제. 그게 두 번째로 예. 투하자본 이익률이 높고 세 번째가 전해액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예. LG화학이나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 입장에서 분리막 사업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하는 게 유리할 텐데 그 전해액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하는 게 유리할 텐데 전해액을 안 하고 분리막 사업을 신규 성장 동력을 추가했다? 그거는 분리막에 대한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다는 거를 반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네. 가는 종목을 못 잡으면 되게 후발 종목을 잡거든요. 맞아요. 엔캠을 더 만약에 눌렸을 때 공략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덕산 테크피아를 공략하는 게 나은지 이거 한 말씀만. 제 본업은 전업투자자고요. 네. 제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1등주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더 세게 치고 올라가지만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빠질 때 덜 빠져요. 2등주가 27% 빠지면 1등주는 17%밖에 안 빠집니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저보다 더 오래 되신 선배님이겠지만 2007년도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제가 올라가는 거는 저 깡통 2번 찼거든요. 그러세요? 올라가는 거보다 떨어지는 거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다 저도 지금 계속 엑셀에 데이터화 하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거 확률적으로 주식이 확률 싸움이잖아요. 70% 이상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빠졌을 때 사람들은 똑같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싼 밸류에이션 싼 2등주를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많이 먹을 줄 알고. 근데 1등주를 투자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고요. 근데 그 1등주를 투자하는 걸 답을 일단 내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엔캠이랑 동아기업이랑 솔브레인 홀딩스의 전액의 매출 비중이 얼마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걸 매출을 분개한다고 하잖아요.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 소재 쪽에 훨씬 더 포지셔닝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가 좋으면 상황이 좋으면 반도체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2차 전지주 박살 날 때 솔브레인 홀딩스는 좀 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모멘텀에 붙을 때 엔캠 날아가면 솔브레인 못 가요. 그건 확실히 있고요. 덕산 테코피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이 가면 덕산 테코피아는 날아가는데 2차 전지 갈 때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아요. 근데 동아기업은 2차 전지 동아기업의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에 당장 25년에 연 6만 톤 증설하겠다고 했거든요. 6만 톤이요? 6만 톤이고 엔캠은 15만 톤이니까 게임이 안 돼요. 2.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기업이 날아갔던 거는 엔캠보다 유튜브에서 동아기업을 더 좋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큰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채널에서 동아기업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온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고 약간 스몰캡 스몰캡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엔캠이 1등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최근 맞습니다. 그게 계속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많이 팔았고 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하다. 엔캠은 1등이지만 불안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뭐 100% 해소된 건 아니지만 계속 해소되는 측면에 있고 그리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 홀딩스나 그 덕산테코피아보다 본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자재라는 동아마루인데 굉장히 이게 실적이 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까? 저는 거기엔 계속 퀘스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안정성은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솔브레인 홀딩스나 동아기업이 주목을 받겠지만 딱 2차전지라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네. 2차전지 매출이 90% 이상 차지하는 아무래도 엔캠에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엔캠이 그동안 동아기업 막 치고 올라갈 때 솔브레인 보니까 동아기업, 네.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다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은 20%가 다 넘었어요. 네. 네. 어쩔 때는 제가 주간 단위로 매주 체크를 하는데 네. 어떨 때는 엔캠이 1등이고요. 어떨 때는 동아기업이 1등이고요. 주간 단위로 체크하면 어떨 때는 솔브레인이 1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솔브레인이 1등인데 솔브레인 최근에 반도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고 워낙 기관에서 반도체를 펌프질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예. 1등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2등주인 솔브레인이나 동아기업이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엔캠이 예. 2차 전지에 다시금 내년 뭐 초나 정말 빠르면 내년 뭐 1, 2월 예. 늦어도 그 리튬 판가가 정상화되는 구간이 2분기. 2분기. 예, 2분기에 2차 전지가 날아간 걸 치면 저는 오히려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기업보다는 엔캠이 더 가지 않을까. 엔캠이 낫다. 그렇게 2등 보고 있습니다. 엔캠이 나으니 1등 주인. 2등 주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지금 네네. 수주 예를 들어 이번에 나중에 맞습니다. 또 네네. 얘기하겠지만은 네네. 뭐 에코프로 BM 수주 받은 거 보면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지 않겠냐 생각이 네네. 드는데 네. 양극재도 지금 현재도 메리트가 있고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청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죠. 기본적으로 고점 예. 대비 60% 빠졌는데 네. 그럼 양극재가 그러면 주가 빠진 만큼 실적이 꺾이느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특징은 매출과 이익이 50% 이상 연평균 성장한다는 거였는데 네. 50%에서 46%, 47%, 45%될 수는 있죠. 근데 50%에서 당장 내년 24년과 25년의 매출이 50% 성장하는데 30%, 20%로 꺾이진 않아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 당선자가 배터리주 IRA 법안에서 네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되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일단 트럼프가 일단 당선자가 아니고요.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마치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 마냥 다 그렇게 언론에서 그 뭐라 그러냐 굉장히 좀 그 뉴스를 몰아가고 있어요. 몰아가는 뉴스로 하는 게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점점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와 소음을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인 거고 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중국을 훨씬 더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죠. 네, 네. 이 IRA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보완할 수는 있어요. IRA 법안 자체를 폐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요. 트럼프 자체가 일단 그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고 네. 그 대통령 후보자 입장에서 이 공화당 그 러스벨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상당 지역이 이미 IRA 법안에 굉장한 수혜 지역입니다. 테네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미국이 엄청나게 테네시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뭐 오하이오주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인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네. 그만큼 이 미국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탈탄소, 친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네. 주도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그 기업들이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의 선호도 상관없이 초당적인 지위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 IRA 법안 폐기하겠다고 나오는 그 지역에 네. 사실은 실제 그 사장단들이 그렇게 밝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트럼프 관련돼서도 트럼프가 IRA 법안을 폐기할 명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IRA 관련된 수혜를 상당 부분 받는 지역들이 이미 네. 이미 트럼프가 그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 세력들, 예, 공화당의 그렇죠, 지지 그렇죠. 세력들이기 예. 때문에 그게 그렇고요. 예. 그리고 IRA 법안의
수정을 하겠다는 거는 오해하시는 게 IRA 법안을 수정해서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거, 국내 기업들의 혜택을 받는 거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가장 핵심의 요지는 IRA 법안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하고 합작 법인을 꼼수 형태로 진출해서 네. 우회적으로 보조금 타먹게 하는 네, 그걸 우회적으로 보조금 타먹어서 중국 자국 기업의 수에 돌아가는 거를 트럼프가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혜인 거죠. 미국에서 중국이 사실 입지도 못 내밀고 있는데 네.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CATL 포드 사례, CATL 테슬라 사례. 네. 지금 당장 CATL이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비중이 대략 20%인데 네. 그 20%가 상대적으로 뭐 반반이 될지 뭐 6대 4가 될지 7대 3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CATL 배터리 장착했던 게 당장 LG엔솔이나 파나소닉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근데 파나소닉의 치명적인 약점은 네. 80에서 90%가 테슬라향 매출이에요. 그렇죠. 이미 네. 목에 찼어요, 지금. 네. 그래서 상당 부분 CATL 물량을 LG엔솔에 뺏어갈 확률이 네. 이미 불과 업계에서 한 달 전부터 파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IRA 법안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IRA 법안의 본질은 우회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기업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IRA 법안을 폐기할 경우에 트럼프가 가져갈 실익이 없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아직 당선자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데가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지역인 거고 IRA 법안과 관련된 전기차 산업이 너무 커진 산업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와 쌍벽을 이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게 건들 만한 명분과 네. 실익이 없을 뿐더러 예. 그렇게 하기에는 전기차 산업이 너무 커져서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봅니다. 네. 리튬 가격이 네.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점이 바닥이냐? 전기차 수요 둔화랑 쌍벽을 이룰 정도로 리튬 네. 가격 하락은 계속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이익을 깎아 먹었죠.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이익에 깎아먹는 리튬은 네. 리튬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지만 리튬과 관련된 양극재 업체들, 전구체 업체들 다 그렇죠.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근데 그럼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죠. 몰라요.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그건 네. 누구도 예측 못하죠. 근데 리튬이라는 건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튬의 생산 원가 코스트가 대략 킬로그램당 18불에서 20불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생산 원가가. 생산 원가가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을 감안하면 중국 탄산 리튬 가격으로 14만 위안 정도 되거든요. 네. 14만. 그러면 리튬 생산 업체들의 생산 코스트가 캐시 코스트라고 하는 생산 원가 비용이 10만 위안이에요. 네. 진짜 이제 딱 20% 남았어요. 여기서 20%더 빠진다? 그럼 역마진인 거죠. 영마진. 네. 그럼 중국의 리튬 업체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리튬 업체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역마진을 감안하면서까지 계속 과잉 생산을 할까?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와중에 리튬의 순위가 떨어지는 업체들은 계속 도태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치킨 게임. 계속 치킨 게임. 예. 지금 리튬 네. 업체들 말씀하신 대로 치킨 게임 이미 시작됐고 네. 내년 상반기면 상당히 많은 리튬 가공하는 업체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 와중에 살아남는 업체들이 그때부터는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요. 제가 밝힌 게 아니라 1등 하면 압도적으로 글로벌 1등은 엘버말인데 엘버말. 예. 엘버말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그 공급 과잉된 그 저가의 싸구려 탄산 리튬이 급격하게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분기, 24년 2분기에 정상화될 거라고 내년 2분기. 내년 2분기에 예. 정상화될 거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하고 리튬 업체들의 재고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악성 재고는 이제 네, 끝났다. 악성 재고가 예. 끝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네. 엘버만 CEO가 밝혔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언제든지 안정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세 번째가 더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보는 이유가 뭐냐면 리튬을 포스코홀딩스 이따 또 질문 주실 것 같지만 왜 포스코홀딩스 하는 이유가 네. 리튬 업체들 가공하는 업체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미국에서 탄산리튬 엄청 싸게 들어와서 가공 마진 높게 붙여서 하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왜 포스코홀딩스 하냐면 생각보다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하얀 석유라고 해가지고 네. 엑손모빌도 리튬 그쵸. 생산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업 이익 네. 자체가 네, 네. 리튬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전혀 반영 안 됐죠. 그러니까 네. 리튬이 지금 하얀 석유라고 다 알고 있는데 네네. 대략 영업 이익이 네네. 한 70% 80% 정확합니다. 예. 광석에서 나는 리튬의 대략 마진이 네. OP 마진이 35에서 55고요. 네. 아르헨티나 염호, 그쵸. 염호에서 추출하는 최고순도의 리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70에서 85% 에비타 네. 마진이 나옵니다. 그걸 평균만 쳐도 네. 50%가 당연히 넘죠. 네. 55% 마진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리튬을 밸류체인의 끝판왕이라고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튬을 상업 생산하는 회사는 점점 더 그 철저하게 그 독점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리튬 그 삼각지대라고 하는 네. 아르헨티나만 경제가 완전 파탄 나가지고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30개가 넘거든요. 아르헨티나만 딱 개방을 했고요. 네. 볼리비아랑 칠레. 칠레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심지어 이미 들어간 SQM조차도 네. 지금 SQM한테 굉장히 공급량을 아주 강력하게 조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SQM이 네. 힘들어요, 리튬 2위인데 그죠? 2위잖아요. 전체의 2등이잖아요. 그렇죠. 앨범아 네. 1등이고 앨범아 2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5등 업체랑 6등 업체 이제 리벤트라는 회사랑 네. 호주의 그 라운드타운이라는 회사랑 또 합병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5, 6위가 합병되면서 하나 업체가 또 날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업체들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예. 그만큼 더 공급이 줄어들면 요 리튬 가격 빠지는 시기를 잘 버티면 옛날에 우리 왜 그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가 석유 가격 빠질 때 공급량 조절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 그렇죠.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그럴 상황 리튬에서도 충분히 공급 업체들이 요 가격 빠지는 시기만 기다렸다가 공급량 조절해가지고 가격 예. 급등 나오게 할 가능성도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거의 뭐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시죠. 네, 대표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